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들. 3일차 입장하신 분들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3일이 제일 힘들어요, 3일차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살았어요. 작심삼일, 3일차만 넘기면은요, 제 경험으로 내일부터는 아주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일어나시느라고 얼마나 또 망설였을까 이불 속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조금씩 또 3월하고 또 많이 다르죠. 다음 달이 되면 또 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군 멘토를 찾아서 나에게 직접적인 군 멘토가 있으면 진짜 너무 행운이겠지만 사실은 저희 부부에게도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 비즈니스를 가이드해주는 삶의 뭐 군 멘토들은 많이 있지만, 비즈니스를 가이드해주고 이러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옆에서 이렇게 진짜 스폰서의 역할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폰서, 또 군 멘토하면 스폰서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할 때 저희 보시라고 저희도 그렇다 할 저희한테 막 큰 도움을 주신 경험 많은 그런 스폰서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배운 걸 통해서 더 많은 어떠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진짜 중요한 군 멘토를 여러분들은 만나셨고요. 이 군 멘토에서 얘기하는 이 9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한다면 그 어떤 군 멘토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삶이 정말 멋지게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 주저하지 말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방황하지 말고 이제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고 그 원하는 인생을 위한 어떠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그 자기계발서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내용들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고 이걸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레슨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소한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안개를 걷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30분 동안 집중 독서하시고요. 7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집중 독서 30분 동안 진행하시고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들, 책에 집중해서 읽고 계시는데 아마 다 못 읽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생각하다 보면 안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 책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으리라. 이런 마음보다는요, 다 안 읽으셔도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이 책을 완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어떻게 적용하지?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계속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놓고 내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실천이 안 되지? 왜 변화가 안 되지? 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내가 결국은 나의 약점을 우리는 뭐 장점만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작은 약점 때문에 내가 결정적인 어떠한 기회를 놓치는 게 또 우리 비즈니스이고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약점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빨리 읽고 나 이거 다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별표를 몇 개 쳐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지, 반복적으로 왜 이 부분에서 걸리는지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가 또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 이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예전에 뭐 교과서 이렇게 시험 테스트 뭐 이런 거고요. 우린 정말 돈이 되는 독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독서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사소한 일을 잘하자. 제목 밑에 보면은요. 작은 일부터 꾸준하게 잘해야만 진짜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운동에서든지, 뭐 음악에서든지, 아니면 뭐 공부에서든지, 이렇게 좀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처음 그 어떠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사소한 것부터, 그 체계를,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명진 씨 보면서 골프에 얼마 전에 이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본기를 닦아 놓으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정말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나가면 정말 어디 가서 못 친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잘 닦아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본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이랬던 게 내 몸에 이제 완전 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무슨 대학인지 텍사스 대학인가 어디에서 졸업식에서 어떤 분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해라. 네 방부터 정리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대부터 정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사실 뭐 집을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청소력과 침대를 잘 정리하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실천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대를 싹 이렇게 이불을 싹 펴놓고 베개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요 아까워서 다시 안 넣게 돼요. 다시 그것도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부딪히고 힘들고 이러는데 집에 딱 왔는데요. 딱 정리되어져 있는 어떠한 환경을 딱 보게 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말 포근하게 잠을 자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작은 기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1페이지, 100페이지에요.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주거든요. 100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100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는 목적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사소한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꾸준하게 중간 이상으로 오래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에서요, 대단한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그 초창기의 메나테크의 어떤 모습도 그랬었거든요. 본인은 의사고, 본인은 서울대 나오고, 뭐, 약사고, 한의사고, 또 뭔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성공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 나는, 그런 고기버나 이런 성공의 파렉션? 난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나는 워낙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명지 씨가 강의 때 많이 얘기하지만 막 특별 대우를 해주고 저는 그걸 특별 대우 해주는 게 더 사실 되게 웃겼었어요. 그 당시에 집불도 없는 저희 부부였지만 야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러 왔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성공의 8액션, 성공의 8단계를 열심히 밟아 올라가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스펙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랬어요. 성공할지 뭐 확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렇게 사업하지 말자.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의사, 약사들이 와서도 MBA를 하게 하고, 유명 강사인 유희성 사장님한테도 정규 코스를 맨 앞자리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 어쩌면 그것 또한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101페이지예요. 일곱 번째 줄 보면 회사 내 직책과 상관없이 모두가 사소한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본질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 외에 조금 더 특별한 걸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으로 삼죠.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그러니까 멘토의 회사에서 되게 거대한 큰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너무 작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저희도 어쩌면, 저희 GL 그룹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사소한 것들, 우리 보면,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고피디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네? 이런 것까지도 뭐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사소한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나중에 진짜 도떼기 시장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 어떠한 그 선택적인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큰 일 같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거에는 참석하고요. 그냥 내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회의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화면을 꺼놓고 들어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작은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미래의 모습이 저는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 양복에, 당신 정장에 지금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아니면 CPA의 핀을 여러분들의 배지를 여러분들 옷에 양복에 달아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PPD 때부터 이제 리더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저분이 PPD가 됐을 때 저분이 그룹의 리더가 됐을 때, 독립해서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리더가 됐을 때 정말 훌륭하게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보는 건 그런 분들이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직급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이 저는 늘 매일매일 저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너가 다음, 포스타 가고 싶어? CPA 가고 싶어? 너가 원하는 정말 더 큰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싶어? 그래, 그러면 매일매일의 어떠한 과제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테스트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보면 여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핑계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가세요. 여행 같은 경우. 근데 작은 어떠한 세미나나 미팅은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저에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사소한 일을 잘하자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5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115페이지에 113페이지 먼저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113페이지 일곱 번째 줄, 간단한 원칙일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보다 나아지려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말한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아래는 그리고 사람들은 판단착오는 용서하고 금방 잊어도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실수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에 실수가 있어요.
시간을 잘못 봤다던가 아니면 정말 실수 이런 거 있잖아. 미라클 돈독에 제가 못 들어왔어. 예를 들어 어제 저희 딸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못 들어올까 봐 잠이 몇 번씩 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엄마하고의 이 약속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봐봐봐 어리니까 못 들어오네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몇 번 깬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실수잖아요. 그거를 막 용서 못 받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진실성에는 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 진실성을 보완하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11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118페이지 정말 중요한 건 음, 진실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스스로 기본적인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하려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윤리에 어긋납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만두십시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할 타당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판의 어떠한 시간들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전 가끔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듣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다른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어떠한 직면했을 때 내가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나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나의 어떠한 진짜 큰,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의 진실성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요. 여러분 내가 이 집을 팔면 2천만 원이 남아.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 집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 약점 얘기할까요? 그 약점까지 얘기하고 그 집을 파는 부동산 사장님은요, 저는 정말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 나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감추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속여서 판매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업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보험하시는 분들 언짢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더 이상 보험을 들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해지를 시켰을 때 돈을 받는 수익을 얻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진짜 보험을 정말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야, 이 보험 진짜 잘 들었어. 너 그때 어렵다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이거 들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요, 거의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 지금도 그분에게는 도움을 기꺼이 드리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다 저희한테 불필요한 거고, 저희에게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수수료가 많이 남는 것들 위주로 보험을 저희에게 설계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어떤 진실성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의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나의 눈앞에 당장의 이익에 눈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옳은 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비밀이 많은 인생에게 큰 임무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비밀이 많고, 저는 정말 은큼한 분들 진짜 싫거든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너무 은큼해서 뭔가 예전에는 신비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연예인들 중에서 막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지금요,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요, 이제 이 인터넷 신상이야 다 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요, 언제 어떻게 오픈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까버리는 게 나아요, 미리미리. 저 고등학교 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학교도 잘 안 가고요, 정말 말썽쟁이였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막 고고한 척, 어릴 적 모범생이었던 척,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책을 내거나, 배주원, 너 웃기지 마. 막 이렇게 댓글 달리면 어떡하냐고요. 그쵸? 그런, 어떠한, 나 자신에게 그래서 옳은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그 약속을 어떠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태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멘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많은 멘티들 중에서 제 마음 안에도 픽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 저도 분명히 저의 목표, 이제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은퇴할 때 내 그룹을 정말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실하게 옳은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제 그룹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어떠한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제안하고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게 기꺼이 치러야 할 어떤 대가 지불인데 3초 안에 대답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내키지 않고 망설여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그 일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딱 여기까지구나. 이분의 지금 그릇은, 이분의 능력은 딱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여기까지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넷째, 여기 119페이지 넷째 약속을 지킬 때 노력해 볼게요 하는 태도로는요, 사실은 어떠한 중대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어떠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볼게요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21페이지에 맨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하세요. 모두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사소한 것이 가진 영향력과 절대적인 진실성이 지닌 중요성을 발견한 것이 제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사소한 일을 잘하는 걸 반드시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태도, 행복 지수, 결과에 반드시 차이가 생길 겁니다. 시험해 보세요. 저는 마감 때의 어떠한 태도들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직급을 위해서 막 파트너들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이제 파트너들을 막 독려시켜가지고 본인의 어떠한 목표를 이렇게 이뤄내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진실성의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진실성을 저는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떠한 영향력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떠한 부분들을 보는데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성과 옳은 일과 그리고 약속 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서로에게 주는 믿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도 어딘가에 이제 나오겠지만 큰 성공과 작은 성공을 하는 차이는요. 결국은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큰 대가 지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시간에 아니면 나의 마음에 나의 어떠한 헌신의 큰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부부가 저희 맨하탄 안에서 가장 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여행을 가서든지 아니면 지금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전 여행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행의 또 다른 제2의 이 파트너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파트너들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어떠한 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디딤돌이를.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요, 애들하고 노는 시간들, 저도 달콤한 시간들 너무 부러웠죠. 그럼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여행에서는요, 저희 큰딸이 애들 그 GIP 온 애들을 다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놀아주고 그러면 그런 모습들 또 홈미팅 하면서 저희 집에서 막 애들 봐주고 막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했어. 애들까지 저렇게 희생시켜야 돼? 라고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거 보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됐다고. 애들까지 저렇게 고생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저렇게 성공을 하고 싶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의 일이 정말 다음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이 문화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저희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었어요. 어떤 것을 누리게 될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그런 인생들, 그렇게 아이들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거고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인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들, 말그릇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들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큰 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에 정리된 내용 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성공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도 나를 대단하다고 느낄 때 시작이 된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우리, 어, 아까 계셨는데 여기 어디 계시? 김송화 사장님. 정말 우울증이에요. 처음에 너무나 냉소적인 모습이었대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이 메나테크 만나고 미라클 돈독 들어오고 멘토들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너무 대단해라고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너무 대단하잖아요. 우리 김송화 사장님, 그쵸?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나 이렇게 얼마 전까지, 2달 전까지 나 우울증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요. 이렇게 저희 여기 계신 많은 멘토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이럴 때 성공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 스스로 쪼잔하게 느낄 때 있잖아. 배주원도 이렇게 쪼잔했어? 이거 하나 못해? 이런 쪼잔한 마음이 생길 때는요, 큰 성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안개를 걷어라 라는 얘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든 아니면 살아간다라는 건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뭐예요? 결국은 12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막 이런 태도가 아니라 127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중에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지금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모르겠으면 멘토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다시 1번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지금은 그냥 그 시간을 묵묵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쌓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멘토를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뭐예요? 결국은 다음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맨날 그렇게 그냥 침대 위에서 누워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맨 위, 세 번째 줄 136페이지. 내가 걱정하는 이유와 걱정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찾아 나서는 거. 내가 어떠한 문제에 터졌을 때, 관계가 안 좋아졌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많은 어떠한 문제든지. 첫 번째는요, 미리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야. 혼자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서 생각하지 말고요. 두 번째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잘 못 따라오면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올 수 있는 나를 통제하라는 거.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뭐야? 바쁘게 살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일단 가서 만나라. 누구든지 나랑 부딪혔던 분들을 만나던 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던 누군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세 번째 장점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든 그의 장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일 일곱 가지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우리 일이 누군가의 부딪힘이거든요. 저희 남편과 싸웠거나 아이와의 어떠한 트러블이 있거나 파트너와의 트러블이 생겼거나 본사 직원과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요. 미리 판단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가서 만나요. 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왜 아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만나는,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장점.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볼 것인가 안 볼 건가를 판단하고요. 계속 봐야 한다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트러블이 생겼지만 이 사람의 장점이 뭐였지? 이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갔을 때 결국은 우리는 비관적이거나 어떠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로 변화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감사 하라잖아요. 다섯 가지의 감사. 오늘도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을,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굿 메신저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부터 멋지게 실천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200분이 넘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나중에 60분, 62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아침 내일은 정말 중요한 파트거든요. 우리 6시에 같이 읽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하루 우리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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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민호 네, 선생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보내셨습니다.